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 익산 간 철로 개량 사업이 뒤늦게 추진됩니다. 고속 전용선이 신설되면 전주역이 종착역 기능을 할 수 있어 시급한 과제입니다. 낚시 어선에 수백만 원의 구명 뗏목이 의무화된 데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뗏목 생산업체만 배불리는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전주동물원 아쿠아리움 화재로 수족관 운영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시 어류 60여 마리가 폐사했고 긴급 이동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상 소환이지만 추위 대신 영상권 날씨가 아침부터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국 낚시어선 어민들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구명 뗏목 의무화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다 사고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에 가깝다며 불복종 운동과 함께 정부의 안전성 검증 실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전국 낚시어선 어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부터 의무화된 구명 뗏목 비치 법안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40만 원이 넘는 고가 장비이지만 정작 사고가 나면 바람과 조류가 거센 상태에서 구명조끼까지 입고 뗏목에 올라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수영장이 아니에요. 둥둥둥 떠다니는 배를 올라타기가 수영 선수도 아니고 일반 낚시꾼들은 올라타기가 쉽지가 않죠. 어민들은 수조에서 뗏목을 실험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용지물에 가까운 뗏목을 의무화하면서 어민들을 볼모로 제조업체만 이익을 보게 됐다며 불복종을 선언했습니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구명 뗏목을 어민들의 부담을 다 모두 전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고 그다음에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어민들은 실제 안정성과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조사와 해수부, 어민이 공동 참여하는 현장 실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어민들의 요구에 대해 관계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분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민들 의견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해양수산부가 현장 실험을 계속 늦출 경우 자체 공개 실험을 통해 구명 뗏목 의무화의 허구성을 증명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못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전주동물원 수족관 화재로 전시 어류 상당수가 폐사해 당분간 운영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4일 밤 전주동물원 아쿠아리움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의 절반가량인 90제곱미터가 불에 타 전시 어류 20종 100마리 가운데 12종 62마리가 폐사하고 나머지는 근처 수족관에 이송됐습니다. 동물원 측은 불이 나자 수족관에 산소를 투입하고 온도를 내리는 조치를 취했지만 수족관이 깨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불은 산소 공급 장치에 전선이 합선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전한 먹거리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정축산물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23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대상은 도축장과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소 등 4,900여 곳으로 유통기한 위변조와 경과제품 재포장, 냉동품을 냉장육으로 바꿔 판매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됩니다. 곡선 구간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하는 KTX 문제 해결을 위해 이후 충남이 전용선 신설에 나섰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전라북도가 뒤늦게 전주 익산 노선 개량도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주까지만 전용선이 신설돼도 전주역을 KTX 종착역으로 만들 수 있어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철로가 거의 90도로 굽어지는 상례역. KTX가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낮춥니다. 최저 속도가 시속 80km까지 떨어져 무늬만 KTX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곡선이면은 원심력에서 열차가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개념입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전라북도가 2021년에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주 익산 노선 개량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 충남은 이미 2016년 제3차 계획에 서대전 논산 전용선 신설 계획을 반영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것과 비교하면 한참 뒤늦은 대응입니다. 별도망 구축 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도에 MP를 수립하려고 그래요. 그걸 수립을 해서 국가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전주 익산 구간을 전용선으로 개량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주말이면 600명 이상이 전주역에서 탑승해 KTX가 콩나물시루가 되는데 노선이 개량되면 열차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익산역은 환승역, 전주역은 전라선 KTX 종착역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대전에서 온 열차가 익산까지만 종착하는 거.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익산역을 종착으로 하는 것을 전주역으로 종착을 해서 그런 계획이 위반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장 KTX 전용선 신설로 인한 경기 부양뿐 아니라 원활한 KTX 투입, 1000만 관광객 한옥마을의 여객 수송 효과 등이 극대화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익산시가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해 탄소 배출량을 줄인 3,500여 세대 1억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300여 세대는 인센티브 전액을 푸른 익산 가꾸기를 위한 나무 심기에 기부해 환경 보호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입자가 전기나 가스를 기존 사용량보다 5% 이상 적게 사용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적극 추진됩니다. 부안군에 따르면 교통사고 중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기준 40.5%로 3년 사이 4%포인트 증가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 상당의 부안사랑 상품권을 지급해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이 올 상반기 51명을 새롭게 채용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등 11개 산하 공공기관에서 모두 51명을 채용하는 통합 공고를 도 홈페이지와 취업 관련 사이트 등에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유형별로는 공개 경쟁 31명, 경력 경쟁 6명이며 장애인 제한 경쟁으로 14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렵게 취직을 하더라도 일이 맞지 않아서 금방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시가 취직 전 청년들에게 일 경험 쌓기를 지원했더니 사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대구 MBC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대학을 졸업한 26살 송유정 씨는 광고회사에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몇몇 회사에 지원했다 떨어지기를 여러 번. 그러다 이달 초 대구의 한 광고 대행사에 취직했습니다. 대구시의 청년 사업장, 청년 잊기 사업 덕분입니다. 구직 활동하고 있는 청년과 청년이 갓 창업한 사업장을 연결해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경험하게 하고 경력도 쌓게 했습니다. 청년과 사업주의 뜻이 맞으면 바로 취직도 가능한데 송 씨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광고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쪽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어쩌면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였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그게 좋았어요. 이 사업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패를 덜 겪게 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 4분기 대구 전체 실업률은 3.5%인데 29살 이하 청년 실업률은 8.2%로 2배 이상 높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를 보면 대졸 신입사원의 1년 이내 퇴사율은 2010년 15.7%에서 2016년 27.7%로 갈수록 높아져 취업해도 다시 실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손 구하기 어려운 신생기업의 구인난을 덜어주고 인건비의 90%를 정부가 지원해 부담도 덜어줍니다. 대구에서 저희가 생각보다 저희 업종에 맞는 친구들을 찾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대구시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했다가 올해 국비까지 따내 사업을 키웠습니다. 올해 국비를 포함해서 한 9억 원의 예산으로 청년 80명에게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0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장 실업률을 낮추려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평생 일자리를 잘 찾을 수 있게 자생력을 높여주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21대 총선을 100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에 시도별 의원 정수 등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오는 10일 각 정당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는 김제 부안을 인구 하한선으로 잡아 전북에 10석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구가 많은 전주 송천동 지역 중학교의 학급 수가 다른 지역보다 3배나 많아 대책이 요구됩니다.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송천동의 오송중과 솔비중이 현재 29학급으로 8학급과 18학급인 근처 덕일중, 덕진중에 비해 학급 수 편차가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 여건과 접근성을 따져 선호도가 다르고 학교 규모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10%였던 군산사랑 상품권 할인율이 8%로 조정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8일부터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지역 상품권 앱을 통해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를 개시한다며 종이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을 합해 1인당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운영 지침에 따라 할인율을 8%로 내렸지만 발행 규모는 최대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진안 마이산이 야간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진안군은 계절과 주야 구분 없이 접근성을 높여 전국 명소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가 전합니다. 진안군이 35억 원을 투입한 마이산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이산 북부 상가 거리에는 조명으로 연출된 컨텐츠가 소개되고 산약초 타운에는 은하수와 갈대, 동물 조명으로 채운 별빛 세상을 연출했습니다. 진안군은 마이산 남부 지역까지 경관 조명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마이산 중심의 경관 조명을 시작으로 관광 사업을 발굴 개발하여 진안군 관광 명소에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동 옛 수협 창고의 새 명칭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공모로 선정된 군산 제보스토리 1899는 군산이 개항한 1899년부터 제보 선창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월 준공하는 군산 제보스토리는 군산 흰 찰쌀보리로 만든 수제 맥주 체험장과 농산물 판매장, 문화 공연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군산 제보스토리 1899가 군산시 관광산업의 새로운 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악의 도시 남원시의 중요 무형문화재인 안숙선 명창의 전시관이 오는 3월 문을 엽니다. 예촌 이지군에 조성 중인 전시관은 안숙선 명창의 일대기를 다룬 창국 두 사랑을 볼 수 있는 전시관, 안숙선 명창과 함께하는 상설 국악 공연이 펼쳐질 전수 체험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시관이 완공되면 판소리의 전승과 보존은 물론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수군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에게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최초 1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단위로 총 3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데 6개월 안에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2019 시즌 K리그 최우수 선수를 차지한 미드필더 김보경이 4시즌 만에 전북 현대로 복귀합니다. 전북은 지난 2016년 전북 소속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김보경을 재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전북에서 일본 가시와 레이솔로 이적한 김보경은 지난해 울산으로 임대돼 13골 9개의 도움으로 맹활약하며 리그 MVP를 차지했습니다. 새학기 고교 신입생 인원 배정에서 일반고의 학급당 정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일반고 학급당 정원은 전주, 군산, 익산 지역 평준화고의 경우 27명에서 28명으로 지난해 28명에서 29명에 비해 한두 명이 적습니다. 반면 비평준화고와 직업계고, 특목고는 인원 조정이 없는데 학생 자원 감소가 일반고 배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대산면 운교마을 주민 40만 원, 정읍시 아르노 헤어 7만 7천 원, 무주군 무주 형제상회 신영자 주민 50만 원, 전 전주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50만 원, 익산시 여산면 신리마을 주민 15만 원, 유성마을 주민 10만 원, 남산마을 주민 10만 원, 익산시 옹포면 소맥마을 주민 20만 원, 김제시 죽산면 죽산 2구 마을 주민 15만 원, 수교마을 주민 6만 8천 원, 김제시 신풍동 서도마을 주민 27만 원, 익산시 남중동 박동수 신경외과 의원 20만 원, 연세 요양병원 10만 원, 익산시 남중 오통 주민 16만 2천 원, 부안군 개화면 양지마을 주민 18만 5천 원, 창북 4마을 주민 37만 5천 1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부채문화관은 신년 소망을 부채에 담은 송구 영신전을 선보입니다. 곽풍영 사진작가의 항공사진전이 천년 전라 하늘에서 내려보다란 주제로 F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 작고 작가의 작품을 통해 근대 미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회가 내일부터 전주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전주 필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오는 12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세 번째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에스프레소 같은 진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연극 오래전에가 오는 10일부터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은 오늘부터 열흘 동안 법과 관련된 겨울 독서 교실을 운영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와 함께하는 TMI 토크 콘서트 안물 안궁이 오는 9일 도청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4주년 기념 행사가 오는 10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겨울 축제의 재미를 체험할 수 있는 동동 동화 축제가 11일부터 27일까지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은 올해부터 전라북도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의 입사생을 각각 모집합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상 소환이지만 추위 대신 영상권 날씨에 아침부터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도에서 영상 8도, 익산 1도에서 7도, 동부권 무주는 0도에서 7도, 진안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서해안권 군산은 2도에서 8도, 고창 2도에서 1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과 부안, 정읍, 임실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